네, 안녕하세요.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이야기 진행을 맡은 월간토마토 편집장 이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 참여 분야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인데요. 오늘 라이브를 위해 자리해 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설재균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활동가 설재균입니다. 네, 반갑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대전 여성단체연합 전한빛 사무처장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전한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젊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익 활동 이야기 쭉 진행했던 그 테마 중에 가장 젊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톡톡 튀는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시민단체일 텐데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시민단체 역사로 보면 거의 1세대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간략하게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1세대가 아니긴 한데요. 일단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1995년에 좀 이제 창립한 지역의 시민단체고요. 95년도부터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그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주요하게는 지역 단위의 주민운동 그리고 정책 선거를 좀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지방선거 공약 분석 그리고 공약 기준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좀 해왔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그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그 사태가 좀 발생하면서 대전 지역의 공직자 그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지역의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를 전수조사했었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전수조사, 그리고 노조법 개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논란으로 소개되는 되게 다양한 이슈들의 거의 중심에 있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곳에 연대가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립했던 95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태어나긴 했습니다. 네. 자, 대전 여성연합 단체 연합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단체가 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전 여성단체연합은 그 인권, 정치, 평화, 복지, 장애, 풀뿌리 주민운동과 같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각 그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만든 단체이고요. 2012년 3월에 창립했어요. 그래서 회원 단체로는 대전 여민회,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전 평화여성회, 실천여성의 판, 여성인권 티움, 풀뿌리 여성 마을숲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전 지부 같은 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렇게 지부로 편성돼서 창립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창립한 후에 이제 회원 단체로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역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차별, 노동정치 등 그 지역사회 젠더 이슈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엠번방 사건이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또 관련해서 열린 재판들이 있었고, 그런 재판에 좀 연대하거나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거나, 그리고 또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있을 때도 앞에 나가서 또 캠페인이나 이제 집회 같은 것들을 또 주관하기도 했었고요. 또 스쿨미트 공대위 활동을 좀 간사단체로 좀 활동을 해 나가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대응하면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과 재원을 또 하고 있고요. 38 여성의 날 캠페인이나 혹은 대전 여성문화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이 낯설지 않네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단체 연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시민 참여 영역에서 공익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 참여가 전혀 예민한 주제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좀 예민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곧 시민 참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역시 시민 참여 확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3년 우리 도시 대전시의 시민 참여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시민 참여 지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정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시민 참여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한미 사무처장님 혹시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신지요? 정량적으로 좀 제시가 어렵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이다 그렇게 뭔가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해 해왔던 활동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저희 단체 소개드렸던 그 세계 38 여성의 날 맞아서 저희가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의 논의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좀 연대해서 알릴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여가부 폐지 저지 대전 행동을 해오면서 또 이제 올해 세계 38 여성의 날에는 우리가 좀 다양한 또 여성으로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고민들을 또 거기까지 이어오게 되었고요. 올해 했던 38 여성의 날 집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반성폭력 반성매매 활동가 그리고 대학교 내에 여성주의 동아리 그리고 연구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성교육 강사 남성 페미니스트 등 그 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하면서 저희 단독 주간 집회로는 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모였던 집회고 이게 또 평일 집회이기도 하고 평일 저녁 집회이기도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얼마나 또 오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대전 둔산동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올해 의제에 대해서도 같이 구호도 외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이게 또 약간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거기서 그 고무장갑이랑 뭐 나눠주셨어요? 수세미 나눠주셨어요? 고무장갑이랑 수세미를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남성분들한테만 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나다니는 맞아, 남성분들한테 저희가 뒤에서 집회하는 동안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드리면서 맞아. 집에 가서 이제 설거지 한번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응을 알려주세요. 반응은 이런 걸 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좀 약간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이러면서 받아가는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시도도 사실 올해는 또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몇 해째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대전시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링 시민 참여단 활동을 이제 해오고 있어요. 이 이제 시민 참여단의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가 아닌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졌거나 혹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지만 또 다양한 시민분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활동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대전시의 도시 환경이 얼만큼 다양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매년 이 분야는 저희가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축제, 공유 공간 그리고 이제 대전시나 구에서 뿌리는 홍보물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사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활동이 또 기억에 남고요. 네. 매년 한 20분 정도의 새로운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조금 이렇게 맞닿아 있기 어려워하는 시민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활동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에 대한 것도 저희의 이제 고민해야 될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니터링 활동이 흥미로운데요.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한동안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좀 유행했던 적도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성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전의 그 도시 환경이 시민 구성원들에게 얼만큼 열려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신다 그랬는데 네. 뭐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떤가요? 그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를 바꿔가면서 모니터링을 네. 매년 해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이게 말하자면 좀 처음 이런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접해보신 시민분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도 사실 처음 좀 제대로 이렇게 접해보신 시민분들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전문적인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공유 공간을 좀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공유 공간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인가 그리고 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그리고 수유실이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남성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화장실에 마련되어 있는가 막 이런 다양한 지표들로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예 아니요 혹은 뭐 1점에서 5점까지 지표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안타깝게도 대전시의 공유 공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옛날 건물을 좀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조금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공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매년 좀 그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를 들면 댄스팀 공연 같은 걸 했을 때 네. 굉장히 노출이 많은 댄스팀을 네. 꼭 축제에 이제 좀 초대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도우미, 시상 도우미 같은 경우에 네. 늘 여성들이 대부분 도우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다 어떤 축제가 과연 여성을 그 시상식 도우미로 쓰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하면서 있었나요? 아직 없었어요. 없었나요? 네,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늘 체크하고 있고 또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중요한 또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자, 설재균 팀장님은 대전시의 그 시민 참여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봤을 때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입장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네. 시민 참여는 늘 항상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작은 단위에서 지금 하나의 시민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활동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시민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그 규탄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위원을 다시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에게 어떤 연임 의사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한 것들도 같이 모여서 이 대전시의 어떤 행정을 좀 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시의회에 그 키성장 조례라고 해가지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장판 이제 관련해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제 좀 그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을 때도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이제 주민 조례 발안이 이제 개편이 됐었는데 대덕구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대덕구의 경비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제 처음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 시민 참여는 정말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이 좀 어떤 시민 참여를 저해하려고 해도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은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그 디모크라시라고 계속해서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방의회, 지방 정치를 다루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대학생 분들과도 이제 함께 좀 제작을 하려고도 했었고, 어쨌든 이런 참여 자체를 조금씩 좀 다양하게 하고 구성원들을 여러 명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지 이런 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어쨌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역 곳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는 것과 참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시민의 그 참여 욕구나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도와 시스템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덕구에서 주민 발의안 조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구의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직접 발의한 거잖아요. 네. 예. 이 조례 제정이 되었나요? 궁금한데요. 네, 조례 제정은 작년 12월에 네. 이제 통과가 됐고요. 아. 이제 대전의 그 대덕구의 20여 개 단체와 정당이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이제 경비 노동자분들의 이제 좀 어떤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안을 했습니다. 뭐 경비실에 이제 에어컨을 뭐 설치한다든지 네. 뭐 그리고 초단기 계약을 좀 근절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대덕구가 이제 직접 시행해라 이런 식의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대덕구의 주민분들이 모여서 발안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전에서도 첫 구의 주민 발안 조례여서 그 비가 가장 좀 큽니다. 와, 주민자치 역사가 짧지 않은데 이게 첫 주민 발안 조례였군요. 그 개편 이후에 개정 개편 이후에 이후에. 네네 이게 청구인 숫자도 더 낮아지고 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덕구에서 이번에 첫 됐고요. 그리고 대전시의회도 지금 주민 발안 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그 대전시의회는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 이제 또 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좀 계류 중인 상태로 계속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민이 맘만 먹으면 조례 제정도 과거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의 모습들을 시민이 직접 나서서 만들거나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참여의지와 욕구는 높아지나 제도적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영역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 많은 영역에서 가치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돌파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영 논리만 강화하고 있는 선거제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실에서는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딱히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현장에서 보실 때 소개해 주실 만한 이런 시도나 혹은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철재균 팀장님 네, 먼저. 좀 뭔가 아쉬운 점부터 하나 또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네. 그 대전시에 최근에 입법 예고된 게 있습니다. 입법 네. 예고 이제 조례를 만들기 전에 네. 뭐 폐지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요. 네. 대전시 수기 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대전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모여서 이 수기하는 과정, 의제들을 이제 같이 논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의 수기 민주주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대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체하기로 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정말 다양한 시민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직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갈등 이 관리심의위원회가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 활성화 조례와 정반대로 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자체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개정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에 좀 이거 대전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뭐 월평공원 개발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라든지 아니면 월평동 화산경화 도박장 폐쇄 등 여러 사안을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지켜내고 어쨌든 성과를 조금씩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들이
크고 작은 이슈들이 지역에 있었던 만큼 시민들이 모여서 대안을 도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어떤 지역의 공론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제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나 다양한 의제들을 행정이나 아니면 법제도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앞서서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들을 냈는지의 사례가 네. 월평동 사례에서도 충분히 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수기민주주의를 촉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오히려 후퇴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서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조남수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런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근데 저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네. 특히 저희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이 네. 이제 줄었. 네, 잖아요. 200억에서 많이 50억으로. 50억으로 네.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저희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도 네. 이제 회원 단체에서도 그 시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짰던 그 예산으로 이제 요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했었는데 예산이 줄게 되면서 사실 저희도 확실히 사업도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 이게 사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돌파구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볼 수 시민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돌파구를 좀 찾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예산이 줄고 앞으로 또 이것이 더욱더 불투명해졌잖아요. 네, 이 맞아요.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막막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런 그렇죠. 행정의 예산을 통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또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맞아요.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것은 시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공공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의 우리 역사 일에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린 다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뒤로 물린다라는 것은 이 역사의 바퀴를 뒤로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셨던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뭐 수기민주주의나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주민자치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분권과 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뭐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어떤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보하는 방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민자치와 관련 조례 개정이나 대전시 예산 편성 부문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후퇴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지훈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과연 대전시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주민자치회, 대전 주민참여 예산 등 시민참여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이게 어디까지 진짜 후퇴할 수 있을지 좀 계속해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도 시민분들이 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덕구청에서 그 입법 예고 관련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 주민자치회 이 조례안이 이제 개정안인데 좀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대다수의 이제 지역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이제 운영할 때 위원들을 추첨으로 선정을 해서 네. 좀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민자치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천 이 조항이 이제 새로 생겨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게 좀 더 다양한 어떤 위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또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존의 지역에서의 조금 더 뭐 흔히 얘기하는 유지분들이 좀 들어가는 형태였었는데 좀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차이가 없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조례상 그래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던 내용도 일부 삭제가 돼서 좀 퇴행적인 조례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정보 공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투명해진 사안도 있긴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희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주민자치회 뭐 운영 세칙이라든지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공개를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개가 이제 점점 되는 사안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주민들께 이제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투명하게 다가간다는 점에서는 좀 유의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예산도 이제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시민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사실은 부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시장에게 이제 가 있는 권한 자체를 시민들이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이제 이것을 같이 결정하고 어디다 쓸 건지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이 주민참여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 투명성까지도 일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거 자체도 사실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이 파이가 점점 줄면서 결국엔 이게 또 시민 참여가 제한이 된 건데요. 사실은 이 축소 과정이나 주민자치회 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역의 주민분들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네, 이 결정 과정에서 물론 이 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줄일 거고 이 주민자치회를 개정을 할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과정들도 당연히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나 뭐 그런 자치구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게 가장 좀 큰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라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스템 두 가지겠죠.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제도를 정착시켰던 건데 이거를 올해였나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개정해서 각 자치단체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퇴보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환부 사무처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단체연합 연대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죠. 네. 아직은 지금 거대 담론으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좀 마을 단위로 동 단위로 내려가서 지향하거나 아니면 활동하고 계시는 뭐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들이라든지 성평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어떤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주민자치회와 함께 연결이 돼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섭외를 받고 이 주제에 대해서 네.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랑은 이제 이런 개념과 네. 사실 저희는 일부분 근데 사실 또 동떨어 있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성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시민이 모여서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걔는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도 제가 특히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사실은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까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앞으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민자치랑 어떻게 또 운동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까 예산 편성 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제가 이번 제 민선 8기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후퇴, 퇴보, 불통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말하자면 정책적인 의견을 다르게 하고 가고 있는 쪽과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를 지우는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막함을 느끼는 게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우리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사실은 저희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도 양성평등 기금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좀 그 성평등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짜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계속 매년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조금씩 변화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원래는 500만 원의 사업비가 이제 한 단체당 주어지고 한 모임당 주어지는데, 요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볼 수 있는 사업은 그 예산을 좀 다르게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좀 큰 사업은 1,000만 원, 조금 더 작은 사업은 500만 원, 뭐 이렇게 또 변화한 부분도 있고, 더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 기금 사업으로 그 해 가면서 이걸 이 캠페인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또 나도 내년에 한번 이 사업에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시민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사실 모든 단체 탈락 이런 결과를 그럼 올해는 양성평등 기금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건가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초유의 사태를 도대체 왜 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건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성평등 기금 사업은 그동안 해왔던 단체들의 뭐 피드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 사업에 뭐 행사에 참여해봤던 시민들의 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봤고 연구를 해봤더니 요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이 좋다든지, 이런 그 답변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전원 탈락한 뒤에 이제 워낙 이 항의가 거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사업을 그 구체적으로 다시 짜서 내놓겠다 해서 두 단체에만 줄 것이고, 그 내용은 조금 더 말하자면 기존에 했던 그 의도보다 조금 더 축소돼서 직장 균형,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뭐 이런 되게 한정적인 주제로만 사실은 사업을 제출할 수 있게끔 바꿔서 다시 한번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아직 그 양성평등 기금과 같은 세부적인 어떤 전문 영역에 대한 그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A부터 Z까지 이게 안 건드려지는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이게 뭐랄까, 오늘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예산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이거를 시혜적 태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용돈 주듯이 자녀에게 이 시혜적 태도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그 시민 참여 영역이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도적인 후퇴, 뭐 시스템의 문제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시민의 어떤 참여 방식, 의식,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민 영역에서 이런 어떤 시민 참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설재민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네, 뭐 시민 참여가 모든 걸 다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고요. 분명히 시민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에는 분명히 이제 사각지대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놓치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이게 참여가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사각지대 이런 거 좀 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후위기라든지 동물권, 비건, 성소수자 등 좀 이전과는 다르게 더 다양하고 사회분화된 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의제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지역에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겠죠.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인식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함께 해 나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학습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같이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가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나 뭐 아니면 수기의 방법, 수기의 태도, 또 토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일상적 학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도시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얘기했던 그 뭐 월평공원 공론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학교, 주민자치회 이제 위원들을 모집할 때도 뭐 그 교육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좀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하나의 학습화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유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소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양극화돼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저희가 모여서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누군가가 어디선가 먼저 뭐 만들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자리에도 꼭 제가 아니라 그냥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하나의 또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의 이제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한빛 사무처님 활동하고 계시는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다루고 있는 이슈와 주제가 첨예하기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다라고 얘기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영을 나누는 특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진영을 나누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론과 논의, 대화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이 이러한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위한 기본 전제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 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혹시 하고 계신 부분은 없나요? 뭐 교육은 사실 저희 회원단체에서 뭐 교육을 이제 뭐 각 분야의 교육들은 이제 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어쨌든 저희 뭐 여성 뭐 성평등, 성차별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민감하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답변하신 부분도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점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들을 약간 저는 좀 불편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익숙치 않아 하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진짜 직접 시민들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만나서 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사실 그렇게 첨예할까? 진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사실 조금 더 많이 보시는구나. 네, 조금 더 봤었고 실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간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들. 그러니까 점점 잃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모여서 만나서 그냥 단순한 만남이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본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잃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간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계속 잃지 않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실 시민단체가 일하면서 보면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을 좀 활용해서 어떤 거를 해볼까를 진짜 더 고민하는데요. 전 사실 우리 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계속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시민단체들이 좀 앞으로 지켜가야 될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의 시민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시민 참여가 시민 참여를 부르잖아요. 사실 시민 참여가 시민 참여를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났을 때 그 시민들이 이런 뭐 행사나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여를 해봤을 때 또 그 본인들의 시민 참여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땅땅 먹기
점점 그 영역을 사실 넓혀간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사람들이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한다라는 뭐 다양한 연구 결과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민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공론회장을 확대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도 행정부에서는 이 영역을 확대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뭐 단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이런 공론회장.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카페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꼭 중앙정치 뉴스일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뭐 중앙정치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다. 그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이슈를 얘기하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도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지역의 이슈를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중앙정치 이슈들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우리 도시의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들도 의제들도 떠오르지 않고 그러한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시민 참여 영역 얘기하면서 지자체 의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으로 뭐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많은 권력을 시민 영역에 옮기고 또 시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여전히 지금도 어르신들 중심으로 만나보면 의회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격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저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둔 어떤 지자체, 그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저게 어쩌다가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그런 표현들이 지금 우리 의회들이 겪고 있는 어떤 평가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그 각 대전시와 구의회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솔지균 팀장님 디모크라시 저도 애독자입니다. 네. 디모크라시 열심히 만들고 저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방의회는 사실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지방 의원들도 못 만들고 있고 지역에서도 사실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권한만 줬지 사실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을 부여해주지 못한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가 이제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가장 주요한 업무고 역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 의회만 일단 좀 놓고 봤을 때 지난번 의회 때는 21대 1로 특정 정당이 또 다수였었고 이번에도 18대 4로 특정 정당이 또 다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이다 보니까 견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 2018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이 제대로 된 역할을 사실 하지 못하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당연히 제대로 될 일도 없고 어디 좀 이제 본인들의 그 지역구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제 주민분들 중심으로 좀 의제가 이제 또 활성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견제 감시가 단순히 어떤 반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좀 우리 사회가 같이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을 좀 예로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통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할 텐데 그럼 지방 의원들은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원래 이게 이 A라고 하는 방향보다 B라는 방향이 더 나으면은 사실 이거대로 이제 좀 어떤 논리와 근거를 대면서 방향을 이제 좀 바꿔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이게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감시고 견제 역할로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늘 항상 그 본인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 사업을 집행하니까 이제 뭐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 중에 가장 큰 것이 좀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지난번 의회부터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지방의회 왜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구의원이 정당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 이게 굳이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제도적으로 뭐 네. 막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 정당에서 그럼 지역에 맞는 사실 정책을 내놓고 이거에 동의한 사람들을 뭐 공천을 하거나 이제 뭐 경선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고 사실은 어떤 흔히 얘기하는 줄 세우기로 좀 이게 되다 보니까 구의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왜 필요해? 구의원의 정당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의 어떤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하되 이게 정당에서도 그 뭐 공약이나 이런 거 낼 때 그리고 선거 후보자를 낼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에 맞는 후보가 무엇일지 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거를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뭐 당원들한테도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정말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공론장에 우리 같은 공익활동 이야기에 정치 영역을 추가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조한미 사무처장님은 이러한 시위회나 구의회 중에 혹시 그 여성단체연합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목소리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의원들이 있나요?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협의하거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의원님 근데 안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뭐 몇 있죠.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이제 유성구 의원 이게 최근 얘기는 아닌데요. 지난 이제 지난해. 그래서 특히 유성구에는 그 성매매업소가 많아요. 음. 굉장히 그 모여있는 밀집 지역이 음. 크게 유성온천역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23일에 성매매 추방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역 안에서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제 직결들을 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알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뭐 그 구에 이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할 때나 아니면 저희가 집회 캠페인 할 때 뭐 직접 와서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소통들을 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작게 결합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구의원이나 뭐 이런 사실 주민이랑 정말 가장 맞닿아 있어야 하는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사실 구의회와 시의회 얘기하자면 뭐 네. 밤을 새도 할 얘기들이 네. 엄청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의회와 구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일본 목소리처럼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 영역에서 일을 추동해내고 압박할 필요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활동이 혹시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솔직임 팀장님 혹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이 제가 만들고 있는 디모크라시가 사실은 네. 좀 가장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좀 활동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디모크라시가 이제 대전시의회, 5개 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각 정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의회가 없어야 돼라는 없애버려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전달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회의록도 다 살펴보기도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방의회가 바뀌고 조금 더 지역 주민 그리고 대전시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걸 좀 지켜보고 요구할 때 의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작이 좀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디모크라시 구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또 감시하는 영역으로서 계속해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뭐 그 구독자분들과 이제 같이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하나의 창구가 또 지역에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디모크라시도 사실 구독을 해주면은 지역의 하나의 또 대안적인 어떤 창구로서 좀 더 날카롭게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화된 작은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디모크라시를 보시면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석과 우리 평가와 그리고 관련된 어떤 법규를 알려주는 상세하고 친절한 그러한 소식지거든요. 그 디모크라시 메일로 받아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독할 수 있는지. 구독 그러면은 그
모든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네. 그냥 디모크라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저희가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이트로 연결이 되나요? 네, 저희 아. 사이트 바로 구독을 할 수 있는 네. 연결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요. 꼭 많이 구독을 해서 우리 대전의 지방의회가 정말 다른 어떤 지방의회보다 더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크라시입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요. 네, 네. 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의회 방청 운동도 좀 있었잖아요. 네. 시민이 직접 의회 회기 중에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 직접 방청하자. 그거 좀 네.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요즘엔 이러진 않나요? 이 움직임은 좀 사그라들었나요? 아니요, 저도 시민 방청이 여전히 유효한 네. 그 시민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는 매년 이제 일단 대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년에 모든 사무를 다 감사를 하는 기간이 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은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처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구의회 행감까지 좀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방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다른 회의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큰 이벤트, 특별할 때 좀 시민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또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좀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또 그 도로 공사 많이 할 때 인도를 뭐 파헤치고 또 도로 깐다, 뭐 구역으로 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하면은 각 구청이 하면은 1년 동안에 도로 그 인도 네. 어디 보도블럭 네. 그 어디 공사할 것인지 얼마 들어가는지 네. 몇 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뭐 구청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이제 잘 지켜봤을 때 조금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크라시 구도, 의회 방청,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네, 네. 일 열심히 하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회와 함께하는 의회와 함께 시민 참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중간 지원 조직도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두됐던 기구인데요. 그 시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 역할을 했던 기구예요. 그 시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또 중간 지원 조직도 함께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뭐 많은 한계 속에서 성과를 뭐 내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나름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몇 중간 지원 조직이 뭐 위스탁 과정에서도 시끄러웠고 또 해산이 결정되면서도 시끄러웠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 참여 얘기를 하면서 이 중간 지원 조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한빛 사무처장님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 지원 조직 근데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 그 위스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이 참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스탁도 그렇고 해상 과정도 그렇고 또 중간 지원 조직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의미 있게 해왔던 사업들의 내용이 계속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일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그냥 활동가로서 이 중간 지원 조직에 어떤 것들을 했었나를 돌이켜 봤어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저희도 이 활동 안에서 특히나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정말 간단하게는 뭐 여기 NGO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사자센터도 지금 없어졌지만 그 또 공간이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했었고, 근데 이런 또 하나. 이게 사실 해산이 이게 하나가 시작이지 이게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들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런 태도가 저는 이게 더 이상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저는 좀 극단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체하고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기조로 많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행정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행정에서 감당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여러 이제 기관들일 텐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다른 대안을 갖고서 하느냐.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게 사실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과연 이제 어떤 의미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들고 좀 뭐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요 기조랑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고용평등 상담실이 있었어요. 근데 요 고용평등 상담실도 지역에 있는 걸 다 폐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관되게 이제 각 그냥 어디 지역 담당해서 한 명씩 이제 구겠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감당 못할 일을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같은가요? 맞아요. 네. 네, 설재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간 지원 조직도 사실은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뭐 그쪽에서 이제 하는 뭐 사업들이나 이런 거 많이 참여도 했었고 거기서 만난 이제 친구들도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어떤 사업만 진행한 게 이제 이게 성과로 측정될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쨌든 저도 이제 청년 나이대니까 계속 있으면서 이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조금 더 남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 이런 결과들을 사실 다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좀 이런 민간위탁 기관을 이제 좀 폐쇄를 결정한 것은 현재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 철학이 사실은 좀 약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그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도 이제 전임 시장 지우기는 무작정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좀 그냥 1차원적으로 전 시장 때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우려고 하는 것이지 않나 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중간지원 조직들을 다 폐쇄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도 사실은 다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 한마디에 사라지는 게 좀 그간에 많이 있었던 시민 참여들 다 무시하는 행위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살짝 좀 강한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하튼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여튼 중간 지원 조직의 그간의 성과와 뭐 한계 등을 좀 잘 평가하고 시민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에 도달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됐던 것이 지금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은 좀 암담한 좀 이야기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는 포기할 수 없겠죠. 시민 참여는 시민이 요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도 이와는 별개로 제도 부분과는 별개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자발적 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설재윤 팀장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 지역에서는 2018년도부터 있었던 그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좀 지역에서는 큰 시민 참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이제 대화 모임에서 뭐 그 이슈를 얘기하고 의제를 말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대전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선정해서 각 당시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어떤 협약하는 것들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학습도 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가장 큰 시민 참여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자체가 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과정한 이 과정 자체가 좀 되게 지역에서는 소중한 자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벌써. 네, 벌써 5년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뭐
어떤 지원 없이 시민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거기서 중요한 의제들을 우선순위대로 뽑아내고 그거를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강제했던 그랬던 어떤 사례였고 이것이 우수 사례로 또 전국에서 이걸 받아서 비슷한 실험들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조남비 사무처장님도 혹시 관련해서 사례를 좀 네.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도 사실 시민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매년 양성평등재단의 대전 여성문화제라는 걸 해요. 매년 조금씩 살을 붙여서 원래는 조그맣게 좀 시작을 했었는데 뭐 대전 여성영화제도 매년 이제는 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주의 뭐 강좌 시리즈 강좌나 아니면 뭐 대체해서 정책 그 해에 따른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 마지막에 성평등 문화제라고 해서 뭐 여러 시민들 초청해서 뭐 성평등 어워즈도 열고 또 뭐 이제 뭐 성평등 주제로 한 아티스트 초청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여러 이런 문화 확산과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뭐 만나고 이제 더 앞으로 또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소개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활동에 또 시민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도와 예산은 후퇴했지만 시민이 해야 할 일은 계속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좀 새로운 시도들이 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민 참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막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 참여예요.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먼저 한번.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말씀하는데 너무 어려워. 네. 왜냐면 저희도 시민들 만나는 게 고민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약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시민들 만나고 있었지 이런 막 돌아보는 그 계기도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 대전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계속 대전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민 안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활동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캠페인들 길 가다가 보시면 사실 저희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 달라. 사실 저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시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사실은 단순 참여에서 간접 참여로 가고 간접 참여에서 또 직접 참여로 가는 그 단계들이 계속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문화제에 그냥 오셔서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작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조금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단순 참여를 시작했다가 시민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네. 네, 1차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기획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보는 것도 시민 참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기현 팀장님은 어떤 거 제안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전한빛 처장님 이야기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 각 지역의 시민단체 아니면 각 네. 의제에 맞는 단체를 이제 좀 찾아서 네. 이제 단순 이제 참여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 처음 만난 분들에게 다짜고짜 회원가입서를 내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좀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대전 참여시민연대를 좀 예로 들면은 저희가 뭐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그 지방의원들이 뭐 해외 출장 보고서를 이제 다 그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시민분들이랑 같이 이제 좀 그 첨삭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펜 들고 모여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충남 쪽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충남에 있는 분들도 한번 모셔서 같이 한 적도 있고 업무 추진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학생분들과 같이 한번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뭐 찾기 어려우시면 단체에 전화하면 또 잘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도 행정에서도 계속 다양한 활동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대전 시소라든지 아니면 대전 청년 포털에서는 청년 제안 등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들이 이게 또 참여했을 때 해당 플랫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도 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모여서 전달이 되는 만큼 이런 플랫폼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원으로 제출하는 것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이 과정이 도시의 어떤 방향, 성숙도를 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소와 대전 청년 포털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민 참여 사이트죠. 네, 사이트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화딱지난다고 술만 마시면 건강만 해칠 뿐이니까요. 네, 화딱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변을 둘러보시면 관련한 시민단체도 있고 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참여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들 말씀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라면 한마디씩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설재균 팀장님 먼저 한번. 예. 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실 시민분들 참여가 없으면은 제도 자체가 또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힘들고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쯤은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경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은 시민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과정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 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좀 시민 참여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한빛 사무처장님. 저 오늘 너무 사실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어떤 정체성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설재균 팀장님 그리고 또 이영원 편집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활동가 스스로도 또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사실은 단어이고 개념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참여라는 것은 그냥 그 행위 그 자체가 사실은 참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랫폼에 같은데 접속해서 올려보는 것만이 참여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어떤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전 사실 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또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 참여는 어렵고 고되고 또 진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 참여, 기왕에 하는 것 즐겁고 경쾌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NGO 팟캐스트 유튜브 라이브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이야기 다음 순서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을 분야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 펼치시는 분 모시고 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1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